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예, 다음 주에 상장 예정인 종목인 ADM 코리아 그리고 다음 주에 청약 일정이 있는 LB루셈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3,800원이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 2,345대 1로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일단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일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들 말씀드리다시피 청약 당일날 장 흐름이 중요하고요. 일단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 약 12% 정도 의무 확약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일단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CRO 기업이죠. CRO 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의 임상 실험을 대신해서 해주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일단 전체 매출액의 약 50% 정도가 탑 20 제약사가 포함되어 있다. 고객사로 뭐 대웅제약, 한미, 보령제약, LG화학 등 탑 10 제약회사가 여기서 나오는 매출만 약 35%, 그리고 20위권까지 치면 약 50%의 매출액은 탑 20 제약사에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 고객사에서 안정성은 좀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액은 이 임상시험에 대한 이 아웃소싱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받는 걸로 매출액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다 할 수 있는데 이 CRO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못하고 있죠. 테마주 외에는 전반적으로 섹터가 잘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밑단인 후단인 이 CRO 기업이 어느 정도 공모주에서 흥행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는데 여기서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면은 작년 5월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작년 5월에 경쟁업체인 드림CIS가 상장을 했었고요. 그 흐름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M 코리아의 매출 실적입니다. 매출은 일단은 작년 2020년도에는 130억 그리고 1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9억이고요. 전년 2019년도에 비해서는 매출액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면서 2020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잘 나갔던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작년 상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2020년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8년도 이후로 최근 3년간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2012년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매출액이 130억, 영업이익이 3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동종업계에서 CIS가 작년 5월에 상장을 했고요. 매출액으로만 일단은 단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은 2020년에 235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48억입니다. 일단 드림CIS가 ADM 코리아보다는 이제 성적이 더 매출 면에서는 더 좋은데요. 아까 전에 130억에 39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30억에서 230억 일단은 뭐 한 30-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드림CIS가 가장 우리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볼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드림CIS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작년 5월 22일 날 상장을 했고요. 5월 22일 날 첫날 32,000원 고점이 지금까지의 최고점입니다. 상장 첫날에 32,000원 고점이 지금까지 주식 주가 흐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도 작년에 그래도 25,000원대를 유지했었고 사실 상장 첫날 초반에 빼고는 3만원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25,000원대에서 형성되다가 지금은 16,000원대 일단 제일 가장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16,000원대에 형성되는 가격 16,000원에서 상장이 한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 가격은 16,000원대 부근 16,000원, 16,000원 앞뒤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드림시어S가 예를 들어 지금 16,000원대라고 보고 매출액을 두 기업이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지금 우리 ADM 코리아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공모가가 좀 싸다는 거 3,800원이라는 거 3,800원이라는 부분에서 좀 가격 면에서 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럼 장외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 최근 동향이고 지금 사실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효과는 좀 있는데 매도 효과가 좀 없는 편이고요. 최근까지 뭐 5,000원 초반대에 매수 효과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통해서 제가 ADM 코리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 현황을 보니까 사실 지금 매도는 없습니다. 매도 효과 없고요. 매수 효과만 있는데 가격이 약간 좀 천차만별입니다. 뭐 6,500원에서부터 뭐 4,000원대, 뭐 3,000원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사이에서 매수 효과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청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약 상장 전에 좀 가격 좀 물량을 확보해 두겠다는 차원에서 매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장외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은 아직 형성이 이 부분으로는 우리가 상장 후 적정 가격 파악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매수 효과가 좀 몰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공모가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M 코리아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 장 흐름 잘 보시면서 만약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에 이제 따상에 대한 계산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따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따상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따상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기대감이라도 좀 가져야 되니까 가격에 대한 좀 감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3,800원 공모가로 시작해서 2배 되고 거기에 상한가 30% 하면 9,880원 만원에 근접하는 가격이고요. 한 주당 따상 성공 시 9,880원 빼기 3,800원 하게 되면은 3,800원 빼게 되면은 6,000원 정도 나오네요. 예, 6,000원 정도 주당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따상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좀 좋지는 못하다라고 했을 때 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일단 첫날 흐름을 봐가면서 첫날 매도할 건지 아니면 둘째 날까지 볼 건지 아니면 공모가가 좀 싸다 보니까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볼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공모주 청약받은 부분은 청약받은 대로 수익 확정을 짓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청약 이번 주 청약 예정인 종목인 LB룰셈이죠. LB룰셈 이번 주에 상장이 아니고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양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두 개 모두 다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한 개 선택하자면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물량이 약 3배 정도, KB의 3배 정도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공모가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내일 공모가 나올 것 같고 14,000원에서 약간 그 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LB룰셈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LG 계열이었죠. LG 계열의 이제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데요. 가장 큰 고객이 실리콘웍스입니다. LG 계열의 팹리스 업체인 실리콘웍스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출액의 많은 부분이 실리콘웍스에 대한 부분이다. 실리콘웍스의 의존도가 매출의 약 한 거의 80에서 90%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물량을 다 받는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엘비루셈이 지금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긴 하지만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고객사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재무사는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요. 2020년 양 3개년도 동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꾸준히 2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이번 2분기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그에 맞게 매출액 상승세에 맞게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상승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 그리고 안정적인 섹터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비루셈은 일단은 LG 계열이었는데요. LG세미콘이 물량을 받으면서 퇴재 주주가 됐고 일단 LG세미콘이 현재는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구주주 매출을 통해서 지분율을 좀 낮추고 이제 공모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LG세미콘 그리고 LG세미콘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인 엘비루셈 그리고 고객사는 실리콘웍스다라는 부분에서 종목의 안정감은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 삼팔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장외시장의 이제 채널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주요한 좀 메이저 그 거래 플랫폼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매수호가가 계속 있습니다. 매도호가 마찬가지로 없고요. 상장 직전에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뭐 12,000원대에서 사겠다. 지금 공모가가 한 14,000원 이상 15,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 외에 물량을 확보해 두겠다라는 부분이 많다. 엘비루셈에 일단 물량을 확보한다. 공모가 부근에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증권거래소 비상장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은 12,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매수를 계속 하겠다라는 매수호가는 접수가 되고 실제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은 일단 상장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 중이다. 일단은 기대감은 좀 높을 수 있다. 경쟁률도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엘비루셈은 두 개 증권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중복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금이 적은 분들은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소 청약으로 만약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주식 배정수가 많은 한국투자증권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정성, 섹터의 안정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그리고 고객사 지금 현재에도 고객사가 안정적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그리고 중국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도체 부분이 워낙에 지금 흐름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았고 지금 올해 슈퍼사이클 말은 많지만 실제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물론 이러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서는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올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 공모주 청약을 받고 나서는 그에 가장 걸맞게 대응을 하시고 추후에 그 종목의 관심도를 계속 가지시고 관심 종목 넣으시고 추후에 다시 내가 매매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전략 같이 믹스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상장 예정인 종목 ABM 코리아 그리고 엘비루셈 두 종목 다 관심도는 높고 종목 매력도는 어느 정도 좀 꽤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엘비세미콘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예, 엘비세미콘 최근 들어서는 뭐 주식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워낙에 흐름에 뭐 그렇게 좀 흐름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요. 주봉으로 확인을 해도 뭐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엘비루셈이
만약에 상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LB세미콘도 같이 흐름을 좀 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또 사이드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종목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가 길어져서 가장 최대한 좀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시간이 길어지네요. 예.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6월달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